없는 이해운 청문회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이해운은 앉아보지도 못한 이해운 청문회였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 10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열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열리긴 열렸는데 이걸 열렸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의혹이 돼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는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면 그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박홍근 위원장님께서 뭐 그렇게 막 열을 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2187건을 요구했는데 15%만 제출돼서 아마 역대 청문회 기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청문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자료를 받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맹탕 껍데기 언론에 난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반성하세요. 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사람을 말이지 왜 후보를 세워? 그런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가? 네. 볼까요? 이해운은 없고 여야 충돌만 있었다라는 거죠. 여야 간 충돌. 그 가운데 이해운 후보는 정작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조금 전 저희가 들은 얘기.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국힘 이해운 3번 공천. 면죄부 안 돼. 검증 못한 채 말싸움만 있었다. 이게 바로 지금 여야 충돌의 상황이었다. 본질이었다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20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국민의힘에서 3번이나 공천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겁니까? 라는 게 또 민주당의 얘기예요. 공천 시스템의 누라고 네. 그리고 장관 후보를 지명할 때의 인사검증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더라도 장관 인사 청문을 앞두고 자기 검증 보고서를 쓰는 것은 국민의힘에 지난번 2024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도 민주당도 사실은 이해운 후보의 거짓말에 속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기 인사 검증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투기 사실 있냐 없냐. 그리고 자녀의 어떤 취업이나 병역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냐 없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없다고 했겠죠. 국민의힘도 지난 2024년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설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실한 공천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관 후보 지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검증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운 후보의 말만 믿고 지금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해명도 다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는 제출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아파트 부정청약, 그다음에 투기, 자녀의 취업, 아빠 찬스,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고 정말 통합 인사라면은 왜 이해운 후보에 매몰이 됩니까? 이해운 후보가 뭐라고? 오히려 더 나은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공천 시스템과 그 사이 바뀐 장관 후보자의 이 추천 방식이나 이 시스템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바뀐 지금 현재의 장관 후보자의 뭐 자기 이 서약서 등등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과거에는 체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잘못이 지금 드러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과 임명직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연수를 봅시다. 이해운 후보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가 돼서 검증을 하지만 저는 의원을 3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당에서 또 지역위원장을 2번 했으니까 총 한 20년 가까이를 어떠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한 거예요. 그 20년의 무게 동안 검증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이 세월을 보세요. 이런 분이 20년을 품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거는 좀 뭐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해운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격할 때 이거 노심백기다.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 데리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늘 앞장 세워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뭔가 국민들을 호소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의 의미로서 쓴다고 하면 사실 그냥 좀 속내는 괘씸하더라도 해주는 거 좋은데 실컷 공격해놓고 청문회 한다니까 어깃장 놓는 거. 이건 또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조직폭력배 같은 거예요. 조직에 들어올 때는 쉬웠으나 나갈 때는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들 굉장히 국민들이 수준 낮게 볼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 짧게 좀 들어보죠. 조폭처럼 좀 나갈 땐 맘대로 못 나가, 뭐 어디 하나 뭐 내놓고 나가, 뭐 이런 거랑 다를 바가 뭐 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혜원 네. 후보를 처음부터 반대를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배신자, 그래서 제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거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못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 잘못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면죄부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 여야의 말싸움을 좀 봤죠. 이 여야 말싸움만 하고 바로 80분 만에 정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는 사진 하나 같이 볼까요? 계속 옆방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시간은 흐르고 밥때도 돌아오고 그래서 옆방에서 기다리다가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 이런 모습이 지금 같이 보인 건데 이혜훈 후보자 계속 이건 사실 지금 점심을 먹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오후 6시가 거의 다 된 시각 이혜훈 후보자가 나타나서 기자들이 직접 가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보고 오시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 그러시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 다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달라 그러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는 건가 해서 막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잠깐 요 앞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한 20분이 넘어서 한 23분쯤 돼서 그제서야 퇴청을 했는데 퇴청할 때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계속 지금 집에 가시는 거예요. 왜 계속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젠 정말 다 퇴근하셔서 더 기다려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퇴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느냐. 여전히 사퇴 아니고 청문회 임한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국민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내일도, 이게 오늘인 거죠. 오늘도 그럼 청문회 이거 와서 대기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내일 간사간 합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은 하자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없어서 이 미비에서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사실상 이건 이제 청문 보고서는 이제 물 건너 가는 상황인 건데 오늘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청문회 개최의 어떤 조건이 성실한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물론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 다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야가 함께 부적격 채택 보고서를 선정한다면 대통령도 부담이 없고 부적격이니까 여야가 함께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하지만 함께 청문회를 통합으로 개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혜훈 후보의 어제 말에 네. 답이 있는데 본인이 국회 역할을 주장하기 전에
인사 검증 대상 후보자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자료 제출이에요. 근데 본인의 의무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국회 역할을 얘기한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이 갑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자료 제출이 문제인 건데, 근데 이게 서정빈 변호사님, 항상 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을 했니 안 했니 항상 논란이긴 하거든요. 이거 법으로는 딱히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자료 제출의 일부에 대해서도 이제 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나머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료 제출의 그런 분량이라든가 혹은 요구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법률로 의해서 따져볼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료 제출을 전혀 한 건도 안 하고 0건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째라 이게 아닌 상황에서야 일부 제출하고 뭐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법으로 어떻게 의율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까지 청문회가 안 열린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어디로 가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해운 없이 청문회 90분 고성 오가다 불발. 야, 공은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은 우리는 끝까지 청문회 안 열 거야.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 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청와대의 의중이다라는 건데 김남준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뭐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다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 과정을 제가 샅샅이 알기 어렵고 사실 인사 과정을 제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혹 어느 하나하나가 가볍게 볼 수 없다. 결국 본인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한겨레 3면이에요. 청와대 이해운 임명 논하긴 일러.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이거는 청와대도 아직 뭔가 약간 이 중립기어 지금 놓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편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 밑줄. 청와대는 다만 현재로선 임명을 철회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나 비판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만큼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 임명입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고심을 하겠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참 그 전략을 잘 못 쓴다. 하수예요, 하수. 결국에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선택을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세요. 이러면 청와대는 한결 더 가뿐하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거를 여론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이 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청와대가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녹록지 않고 저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떨어지긴 하는데 정치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해운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읍소를 했다고 했던 언론 보도. 읍소 전략이 통했나? 살려주려고 아예 청문회를 안 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청와대는 큰 부담은 없다. 다만 국민 여론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공이 사실상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정말 공은 청와대로 가게 되는 거죠. 청와대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